무효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 무효나 취소의 효과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대항치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의 이중매매 기억나시죠?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지켜놓고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정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때 제1매수인은 선의의 제3자 전득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 강의하기가 싫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이때는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의냐 그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나 지금 이 단어부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치 못한다. 피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이유로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데 요것만 하고 나면 이것까지도 다 안 되는 걸로 민법 전체에 물들어 버려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민법상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더 많다, 상대적 무효가 많다. 절대적 무효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 의사표시단은 이것만 갖고 너무 물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는 건 보세요. 우리 사기에서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통정의 표시를 해놨어요. 자기 친구에게 가장 매매를 했대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대요. 그랬을 때 얘가 이런 가장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면 얼마 내 땅이야. 내 친구한테 가짜로 매매를 하는 거였어. 돌려줘. 뭐 할 수 없다? 대항치 못한다는 거예요. 못 뺏어온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의냐 악의냐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심리적 요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것은 제3자의 선의는 추정해 준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말이죠. 이 사람의 선의는 추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의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얘가 악의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의 그래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악의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3자는 선의면 족하지. 자, 몰랐으면 족하지. 우리가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데요. 선의면 족하지. 자, 이런 개념들을 잘 염두에 주세요.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과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과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들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 우리는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만 선의 악의는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선의는 뭐예요?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악의는 뭐예요? 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선의냐 악의냐라는 것은 도의관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인식의 여부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치 못한대요. 근데 또 우리가 과실 그러면 과실, 무과실, 중과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실, 무과실, 중과실은요. 이거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과실이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의 상식을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사회 평균인의 입장. 사회 평균인이 뭐예요? 사회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우리는 과실은 알려고 했다면 알 수 있었다. 알려고 했다면 알 수 있었다를 우리는 뭐예요? 과실이라고 해요.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과실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이 가령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쳤대요. 그럼 골목길을 운행한 차량이 보행자를 갑자기 쳤을 때 이건 뭐예요? 과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골목길을 운전할 때는 방어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천천히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과실이 있다고 그러죠. 다음에 무과실한 건 우리가 다른 표현은 뭐예요? 무과실은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알려고 했지만 보통 사람의 상식에 비추어서 알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경우를 무과시라고 해요.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과시라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고속도로를 규정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든 사람을 치고 말았다. 이런 경우 무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음에 중과시는 무거울 중자 중과시예요. 자, 그죠? 무거울 중. 자, 중과시. 그러면 중과시라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해도 너무했다. 현저하게 주의를 태만히 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과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3자의 과실의 유무는 안 따진대요. 선의냐 악의냐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선에는 추정됨으로 악의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교재는 비진의 표시에도 나오고 통정의 표시에도 나오고 착오에도 나오고 그런 걸 강의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효율적이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적용 범위였죠.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에 있어서 적용 범위는 어찌 되냐?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적용 범위는 자 우리는 잘 것이 우리는 우리 민법 가운데 뭐예요? 재산법 분야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재산법 분야.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니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무슨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혼인을 자 혼인, 입양, 인지, 이혼, 상속의 포기, 상속의 취소 이걸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음에요. 우리는 행정법상의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법 뭐 다른 표현으로 행정법 우리가 행정상 절차상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소송상의 행 이걸 통틀어서 행정상, 소송상, 절차상의 행위 자 이른바 뭐예요? 공법상의 행위에는 이런 비진의 표시다, 통정의 표시다, 착오 이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법상의 행위에도 비정상적인 의사표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소송상의 행위에도 착오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OX, X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상, 절차상, 소송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또 잘 나오는 말이 이런 말 나오죠. 상법상의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상법상의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의사표시 이론이 적용될 여지 없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나오죠. 적용될 여지 없이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법상의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엇보다도 뭐가 중시돼요? 거래의 안전이 중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적용될 여지 없이 언제나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식 거래 하신 분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주식 거래 해가지고 요즘 아주 뭐 지난해 이후에 그 주식이라는 게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죠? 어느 때 저도 여유 있어가지고 진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전장에 팔고 오후장에 또 사고 다시 오전장에 팔고 이런 식으로 되풀이해도 하루에 30만 원 벌었다 40만 원 벌었다 이러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그냥 불확실성의 요소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거 하시는 것보다는 좀 조금 뭐야 좀 공인중개사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보면 펀드 매니저들한테 말이죠. 뭐라 그러죠? 주식 거래할 때. 그 왜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 뭐 한진중공업주 이번에 빼주시고 어디로 넣어주시고 왜 그러잖아요. 전화통으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거 의아했어요. 저거 만약 오리발내면 뭐 어떡할까. 그죠? 내가 언제 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팔라고 그랬냐. 그거 어떻게 할까. 근데 증권회사의 그 객장에서
거래되는 내용은 전부 녹음이 된다네요. 이게 녹음이 된대요. 그러니까 증거로 제시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장에 가령 뭐 해라 했다가 갑자기 치솟고 막 상종가를 치니까 내가 언제 팔라고 그랬냐, 착오가 있었다느니, 아니면 이를 뭐 비즈니 피시했더니 이게 적용될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상법상의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피정상적인 의사없이 이론은 적용될 여지 없이 뭐다? 언제나 유효하다. 뭐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잘 보시면, 자, 우리가 맨 먼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07조 비진의 표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건 107조 진의 아닌 의사 표시입니다. 또는 뭐 비진의 표시, 또는 자, 법률적 의미의 농담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법률적 의미의 농담이다. 또는 단독 허위 표시다. 심리유보다. 심리유보라는 말은 마음속에 진짜 의사를 감추고 있다. 이럴 때 심리유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가 비진의 표시라는 게 뭐냐?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줄 것도 아니면서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사주겠다.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런 것도 진의 아닌 의사 표시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거기 조문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자, 1항에 보면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표시된 대로 유효하대요. 진의 아니면 우리가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뭐예요? 비진의 표시를 한다는 사실을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의식적 흥결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더라도 효력이 있대요. 근데 그러나 단서조항에 뭐라고 나있나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뭐야? 악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지금 조문을 읽어보니까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때는 뭐예요? 무효로 한대요. 그럼 여기 지금 조문을 보니까 악의와 가실은 동시충족입니까? 별개입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때는 뭐예요? 무효가 된대요. 그래서 이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문을 살펴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107조 비진의 표시의 원칙은 표시된 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뭐 때문에 비진의 표시를 했는지 몰라도 표시된 대로 유효하대요. 그러나 예외에 가서 그러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자, 말 그대로 동시충족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예요? 선의일지라도 자, 몰랐대요. 선의일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선의일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잘 염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한번 보시죠. 자, 의,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한다. 근데 그냥 명백한 농담은 안 되고 무슨 농담? 법률적 의미의 농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명백한 농담은 해당이 안 되죠. 다음에요. 상대방과 허위표시의 구별이죠.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의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면 이런 의미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단독 허위표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성립 요건 보시죠. 첫 번째, 사법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극대사라든가 명백한 농담이라든가 효과이사 없는 표시행위만으로는 뭐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게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죠. 다음 두 번째,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뭐냐면 거기 보세요. 밑에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해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면 마음속에는 진짜가 아니죠. 이건 비즈니스 표시로 해결될 것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건 비즈니스 표시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부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요. 다에 가서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의식적 한결이죠.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다음에 라에 가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표시는요. 왜 비즈니스 표시를 했는지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이게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느냐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희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희연. 희연이 뭐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희연 표시다. 자, 심리유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염두에 것이 독일 민법은요. 희연 표시에 대해서 희연 표시란 건 농담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하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웃자고 한 소리더라 이 말이에요. 웃자고 한 소리다. 그럼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나는 전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한 거야. 그것만 입증이 되면 표의자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줘요. 근데 우리 민법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비즈니스 표시를 했든 진담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비즈니스 표시를 했든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희연도 비즈니스 표시고 심리유보도 비즈니스 표시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왜 쓸데없이 밥 먹고 농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갖고 따져요? 비즈니스 표시라는 데 대해서는 일단은 뭐예요? 어떤 동기에서 했든 뭐예요?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농담으로 하다느냐 진담으로 하다느냐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틀려진다 그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농담을 했을 때 여러분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농담으로 끝나죠. 그죠? 근데 저는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이 진담으로 받았다면 농담이 됩니까? 진담이 됩니까? 진담이 되잖아요. 바로 그 이치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농담으로 받느냐 진담으로 받느냐. 그럼 농담으로 받았다면 그냥 농담으로 끝내자. 그러나 진담으로 받아들였다면 말한 놈이 뭐예요? 책임을 져라. 그 소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럼 보세요. 아까 선의일치라도 농담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조선족 가이드는 사다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 같이 갔던 여행객들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뻥이야. 보통 사람의 주의로는 농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다면 뭐예요? 무효가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죠. 자, 다음에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요. 이거는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규정 때문에 학교의 명목으로는 채무자로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꺼내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채무자로 해서 돈을 빌렸었대요. 이랬을 때 위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내차에 관하여 그들이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다? 비즈니스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학교가 채무자가 될 수 없으니까 교직원 명의를 빌렸을 때 그래서 이 교직원들이요. 우리한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이거는 존재한다, 부존재한다. 존재한다. 니네가 책임을 부담하고 우리가 학교 쪽에다가 뭐예요? 구상권을 행사한 건 니네가 구상권을 행사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채무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의 소의 판결의 내용이고요. 이걸 비즈니스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 이해하시고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그 판례 가운데는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우리가 비즈니피시의 대표적인 판례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회사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회사나 고용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은 제일 최우선적으로 정리 절차에서 배당받게 되는 사람이 뭐냐면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최근 3개월의 체불임금. 이게 어떤 권리자보다도 최우선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나중에 투자 원본이 무엇보다도 뭐가 우선한다고요? 퇴직금과 체불임금이 우선해버리니까 자기가 투자한 몫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가 심리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체가 이제 최우선 면제가 아니고요. 최근 몇 년분, 3년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퇴직금이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유명한 회사든가 이런 회사들은 뭐 하든가요? 중간정산하죠. 중간정산. 그럼 보세요.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해왔던 근로자들이요.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 사직원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직원은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비진이죠. 그랬다 할지라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유와 동기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때 그 고용주가 말이죠. 사직원을 전부 받아놓으니까 뿌듯하거든요. 그죠? 근데 중간정산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냐 타당하냐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 그 사직원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죠. 근데 사직원을 제출했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로관계의 단절이라는 건 회사는 계속 출근했다 안 했다? 출근했단 말이에요. 또 사직원은 실제 사직원이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유효하지만 고용주도 그게 진짜 사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정리해고는 무효다. 이 대표적인 비즈니피시에 대한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 교재 내용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칙 예외에 나와 있고요. 또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의 판단 시점은 법령의 당시. 그 계약이라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비즈니피시의 효과로서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갑과 을 사이에 비즈니로 증여를 했대요. 비즈니로 증여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뭐예요? 과실. 자, 우리가 and가 아니죠. 그죠? 악의 과실. 또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예요?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제3자한테 팔아먹고 제3자는 이런 사정을 몰랐대요. 선의의 제3자라면 비즈니피시의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치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도 대항치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앞으로 민법 공부하시는 동안에 대항치 못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편면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편면적. 편면적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자, 한쪽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한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대요. 이런 경우를 대항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진으로 증여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표의자는 자, 비진으로 증여했음을 이유로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이 사람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래서 가져가. 이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주장할 수 없고 한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대항치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아까 제3자의 선의는 뭐예요? 추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또 제3자의 과실이냐 무과실이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의 우리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우리가 이 사람이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사실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 이거 갖고 장난을 잘 쳐요. 우리 저 요약집에는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 비즈니피시가 완전히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의 충족 요건은
비진의 표시가 완전히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 임과 동시에 뭐에? 무과시라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 비진의 표시가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선의일지라도 뭐가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선의만 갖고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선의인과 동시에 무과실일 때는 뭐예요? 유효가 되는 것이고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진의 표시와 관련해서 응용해서 출제가 되면 자 보세요. 가령 비진의 표시의 표의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진의로 증여를 했대요. 그럼 비진의로 증여를 했을 때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 의리 자 선의인 경우에는 선의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선의 임과 동시에 뭐예요? 무과실. 이런 경우에 유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의리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유효이다. 과실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무효이다. 자, 유효하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과실까지를 요건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유효하다. 그게 아니에요. 선의 임과 동시에 무과실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선의 무과실하면 권리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그럼 제3자는 뭐라 할지라도 악의일지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가 선의 무과실에서 유효가 되시면 이때는 얘한테 권리가 이전돼도 그죠? 이때는 얘가 유효하게 적법하게 취득해서 이전한 거니까 이때는 뭐라 할지라도 악의일지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 얘가 악의 과실이어서 무효일지라도 제3자가 뭐라면 선의라면 대항할 수 없고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걸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진의 표시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비진의 표시는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가족법상의 신문행위나 공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또 여기 상법상의 주식인수청약에는 언제나 유효하다. 그 내용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판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맨 밑에 보니까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공무원 나왔으면 이건 공법상의 행위야, 사법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근데 위에 가운데 판례 보세요. 가운데 판례 보니까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물을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이거는 사법상의 행위입니까? 공법상의 행위입니까? 사법상의 행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비진의 표시로는 공무원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살펴보시면 쉬웠다 하도록 하죠. 친의 아닌 의사표시는 가장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일단은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뭘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의 설립이다, 유언이다, 합동행위다. 기억나시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의냐 악의냐를 가릴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언제나 유효하다. 자, 비진의 표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비진의 표시는 재산상의 행위에는 모두 적용이 돼도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비진의 표시는 더군다나 재산상의 행위 가운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하다? 언제나 유효하다. 왜? 선의냐 악의냐를 가릴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